초밥 개수 몇 알이고? 230알이다. 이걸 왜 했냐면 저는 그 영상의 그 대사를 보고요. 진짜 얼굴 빨개졌어. 와, 성공하려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겠구나. 디테일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다 사업가들이잖아요, 여러분들. 23년에는 그 디테일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성대모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뭔 말이고? 태연님 반갑습니다. 힐링님 오셨네요. 예진님 옆으로 좀 가세요. 아이고, 옆으로 좀 가주세요. 힘들었어. 뭐가 힘드셨나요, 그렇게? 미팅이 힘들었어요. 미팅하고 오셨나요? 네네. 네. 사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점심시간 때 지마켓 본사 분들하고 식사를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23년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채널을 여러분들 구독자님들과 함께 어떻게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엄청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네. 뛰어오느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와서 여러분들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짝짝짝 해주셨어요. 가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22년 총정리합니다. 라이브 Q&A라고 하는 주제예요. 박수 쳐주셔야죠, 박수. 와. 네, 힐링님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은 지마켓 교육센터 엔진입니다. 저희가 엔진인가요? 네.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이죠. 저희는 오일입니다. 사실 엔진의 오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죠?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리고 있죠. 네. 그래서 힐링님은 항상 저희 쪽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오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말 마지막 시간에 가장 또 큰 그림들, 그 선물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 22년 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던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이름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그분들이 다 우리 채널을 같이 도모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입니다. 우리 소통방송이 될 수 있도록 큰 소통을 해주신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뭘 주나요? 오늘요? 네, 제가 오늘 광고성 이모니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광고성 이모니 좀 많이 좀 드려보려고요. HS님 냄새 맡았네요. HS님 웬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어오신 거야. 어떻게 아셨지? 우리가 또 이제 선물을 드린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인사로 온 거죠, 새 인사. 네, 다팽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또 말이라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송혜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잘해야지.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22년은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정리해볼 내용은 도대체 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2022년 지마켓 옥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입니다. 총정리군요. 네, 총정리죠. 이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뭐 3월 공지나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실 거니까 쭉 한번 되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총정리 중에 먼저 우리 지마켓에서 정책 발표나 또는 공지사항 발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 25일 일자 공지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옥션 반품 교환 배송비 부과 정책 개편이 됐었어요. 쉽게 말해서 전에 우리 덕주 실장님께서 상품 등록 교육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상품 등록 교육을 할 때 항상 지적을 해주셨던 게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옥션에는 내가 교환 반품 배송비를 2,500원을 세팅해 놓으면, 만약에 3,000원을 세팅해 놓으면 실질적인 시스템은 3,000원 곱하기 2로 해서 나한테 정산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준 2,500원이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옥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2,500원 더하기 3,000원이 돼서 나한테 정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500원을 500원 손해진 거죠. 나는 이제 보낼 때도 받을 때도 3,000원이다 하시는 분들은 매번 500원씩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4,000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배송비를. 그런데 정작 자동 시스템으로 정산되는 건 2,500원이잖아요. 꽤 오래된 시간 동안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했던 게 이제 지마켓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캠페인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게 드디어 이렇습니다. 3월 25일 날 공지로 옥션도
배송비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던 2,500원을 우리가 G마켓과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시스템화해요. 왜냐면 G마켓과 동일하고 한다는 거는 내가 입력한 2,500원 혹은 3,000원 혹은 4,000원에 곱하기 2를 정산해 준다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제 최초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그때 몰랐었지 몰랐던 것 않았을까.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너무 예전에는 2,500원이 공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배송비가. 공론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이제 우리 애청자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한 거죠. 우리 이제 첫 번째 성과였죠. 뭐 이후에 성과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막 이런 걸로 해갖고 뭔가를 수정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성과 중에 하나였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치시죠. 김정은처럼 치신 거 아니야? 아니, 전 미사일 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4월달 공지였어요. 정윤P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 다 인사를 드리려고. 아, 그래요? 우리 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저분 제가 오신 대구에서 분들- 소급하시는 분 맞죠? 맞나요? 맞나? 그 정윤P님이 정윤님 맞으신지 궁금하네요. 답변을 댓글로 아니, 안 달아주세요. 남겨도 돼요. 괜히 맞아요? 그래? 아 정말요? 나 진짜 몰랐어요. 최정윤님. 속옷도 선물 받아서 최정윤님. 그걸 모르면 어떡해? 참고로 아니 나안 근데 받았어. 저는 이제 대구에 있는 정윤님이 정윤P님인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정윤P라고 해서 저는 우리 멤버예요. 컨설팅 기수. 박씨였나? 네, 아무튼 정윤님. 박씨. 그렇나요? 네. 네. 자 4월 공지였습니다. 4월 공지. 4월 공지는 상품 1.0 등록 품질지수 정책 종료였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어서 심지어 보세요. 조회수를 보세요. 아니 저렇게 많이 봤는데 왜 아직도 저게 종료된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야? 난 그게 더 네, 궁금한 거야. 11만 건 이상의 와 조회수가 41만 건. 그러니까 거의 다 41만 봤을 건이죠? 텐데 41만 건. 왜 아직도 저걸 모르냐고. 막 1.0 품질지수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은 아직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내용을 좀 보자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G마켓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무조건 2.0으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네, 이제 1.0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1.0에 고유히 가지고 있었던 품질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지켜야지만 점수가 높았고 그걸로 인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면 상위 노출되는 기준이 됐었어요. 정확하게 이제 840점이 만점이었는데 뭐 날고 기는 판매자가 아무리 그래도 옵션을 설정하면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맥스가 780점. 근데 평균적으로 한 740점 정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100점 차이가 나니까 2.0으로 등록하는 상품들은 다 만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1.0으로 옵션을 설정해서 상품을 등록했을 때 840점 만점에 가까워지지 못하니 결국 100점이 쳐져서 나는 노출이 2.0보다 많이 빠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저게 종료가 되면서 1.0과 2.0은 가중치가 똑같아졌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제보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까 이제 정윤P님 얘기를 일부러 한 건데 박정현 사장님이 제보를 하셨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료됐다고 하는데 2.0이 위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우리 카페에서도 그 시트지 빠지시는 분 그분도 제보를 해주셨죠.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내 쪽 시장에서는 시트지를 검색하면 2.0이 먼저 나온다. 이거 진짜 종료된 거 맞냐? 종료됐다는데 뭐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알아요? 뭐 종료됐다는데 왜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 종료됐대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가셔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상품을 1.0 정책 중에 이제 품질지수 정책이 종료된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 심지어는 착각하셔갖고 그럼 1.0 등록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잠깐 미안해. 네. 홍보 지금 PPL 들어왔어. 어떤 PPL이요? 여기 들어오셨잖아. 우리 서울 IT 직업전문학교 합정역에 있는 지금 그래요? 이 장소죠. 네, 여기 원장님 이상원 대표님께서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올해 고생을 빼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서울 IT 직업전문학교 노동부 교육. 네, PPL인가? 네. 장소 뭐 여기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아까 이어가자면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종료된 이유를 물어보는 것들이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품 1.0이 종료가 된 게 아니라 품질 지수가 종료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G마켓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2.0 등록 가능하고요.
1.0 또한 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개별 차이를 둔다. 그러니까 2.0이 먼저 노출이 되냐, 1.0이 노출이 되냐,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자, 여기 나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이제 답변으로 처리되어 있는 공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품질 지수가 없어지면 상품 노출 순서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거였는데 지마켓 옥션의 공식 답변은 아니다. 현재 상품 기준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품 등록 정책이 최우선시 되므로 품질 지수 종료가 상품 정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다. 난 안 믿어. 우리 한번 믿어보자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종교야? 왜 믿어? 네, 이 얘기는 상품 등록 정책이 채우셔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상품 1.0 등록도요. 해당 카테고리들이 몇 개 있어요. 2.0처럼 등록해야 될 카테고리가 옵션도 안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주문 옵션뿐만 아니라 그런 성태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한시켜 놓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추가금 못 붙고 뭐 그런 쪽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렬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그거랑 겁니다. 비교했을 때. 그쵸. 그렇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죠. 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품질 종류, 품질 지수에 포함됐던 항목들 정렬 리스팅 순서에 반영되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으로 등록을 하시면서 예전에 품질 지수를 내가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이미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리스팅의 순서에 반영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 그럼 수정이 필요하지? 아니죠. 없어졌는데 만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종료 후에 1.0 상품 등록 정책이 변경될 수 있냐? 그래서 품질 지수 종료 후에도 1.0 상품 등록 정책은 계속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0, 1.0을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군과 다양한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판매하시는 형태와 경쟁 판매자의 형태, 그러니까 즉 상위 노출되고 있는 판매자의 등록 형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판매 활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4월 달에 또 공지했던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4월 달입니다. 4월 25일 날 공지였어요. 로그인, 유지 기간, 유지 시간이죠. 변경, 안내였어요. 우리가 또 이룬 업적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절반의 성공이죠. 그렇죠. 네. 폐지를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3시간으로 늘어났으니까 절반의 성공. 항상 교육 중에 상품 등록 교육 중에 우리 채팅창에서 말씀 주신 분들이 있어요. 상품 등록하다가 날라갔어요. 화내고 막. 화나시고 막 장문의 우리 유튜브 댓글창을 막 꾸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막 욕설 섞어가시면서 누가 보면 우리가 ESM 플러스 만든 줄 알잖아. 네, 저희가 개발자 1, 개발자 2인자세요. 난 기획자, 당신이 개발자. 이게 뭐였냐면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 상품명 정하고요. 상품 정할 때도 한 10분 이상 소모되죠. 그치. 키워드 뽑고 조합하고 검색되냐 안 되냐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품명 작성하는데도 한 10분, 20분 걸리고요. 가격 책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쓰더라도 엑셀에 대입을 하셔도 수수료표 나오고 그 다음에 내 거 판가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 5분, 10분 걸리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특히나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에디터를 작성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꾸밀 때 이거 1시간이 뭐야? 한 2시간 뭐야? 한 3시간은 걸릴 텐데 옵션 설정하고 포상 잠깐 갔다 오면 로그아웃 돼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시간의 제한 시간 동안 상품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4월 25일 날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네, 3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만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3시간. 네, 그래서 항상 3시간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꾸미셨으면 3단계까지 넘으셔갖고 거기서 기본 필수값만 다 체크해서 저장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정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하셔갖고 3시간 안 동안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가도 한 12시간 지나니까 자동 로그아웃 되는 것 같던데. 12시간으로요? 네. 물론 이게 지마켓 옥션은 이제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타인이 그 비밀번호를 통해서 냉장고를 등록을 해요. 그 냉장고를 등록을 해서 소비자가 구매하잖아요. 아 이거 왜 생겼는지 별로 네, 다른 거잖아요.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판매자가 아닌데 내 아이디를 도용해서 타 범인이, 범죄자가, 사기꾼이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냉장고를 등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주문이 뜨잖아요. 그러면 주문에 구매자님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에 전화해서 아 이거 냉장고 99만 원인데 무통장 입금하시면 제가 통장번호 같이 해도 되니까 50만 원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때 사건이 많았죠. 그게 지마켓만이 아니라 전체 사이트. 네이버, 쿠팡, 11번가 모든 온라인을 통한 형태에서 이러한 비밀번호 유출 사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판매자님들이 비밀번호를 유출시켜서 본인의 비밀번호가 타인으로 흘려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이런 접속하고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로그아웃되는 자동 기능들이 생겼던 건데 그게 우리 상품 등록할 때가 마찬가지였던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패션을 또 칭찬해 주셨어요, 소영님이. 우리 소영님. 패션에 관심 가지시려면 이쪽으로 옷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검은색으로 주로 보내주시고 전 밝은색이요. 대용 차장한테는 흰색 위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어디신지도 모르시잖아요. 서울 IT 직업전문학교 검색하면 나와요. 4층에다 보내주세요. 네, 4월 25일 날 공지였고요. 자, 또 볼까요? 흥미진진한데 또 뭐가 바뀌었는지. 4월 달에 많이 바뀌었네, 뭐가? 아, 4월 28일 날 바뀌었다는 건 아니고요. 4월 28일 날은 네, 광고가 새로운 광고가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 광고가 전화 오던데요 어제? 네, 어떤 전화가 있었나요? 일주일 무료로 이용해 보시라고? 이 전화 오던데요? 그래서 저 안 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전화 안 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저 전화 오더라고요. 일주일 무료 사용해 보시라고. 네, 그래서 4월 달에 AI 매출업 광고라는 게 오픈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교육 때 AI 매출업 광고를 제가 실제로 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을 좀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처음 인공지능 즉 AI 매출업 광고를 해보신 분들한테 지금은 푸시 이런 뭐 전화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또 혜택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일주일이요? 일주일 동안에 그거 저 하라는 매출업 거죠?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출업 광고라면 쉽게 말해서 내 상품을 내가 매출업 광고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내 상품을 보셨던 고객 혹은 내 상품과 관심이 있을 만한 우리 타겟 고객한테 그분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이동 공간, 즉 뭐 예를 들어서 웹서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타사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곳에서 내 상품이 따라다닐 수 있게 하는 광고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AI 매출업 광고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능을 포함시켰던 예전에 말하면 타겟팅 광고가 지금의 AI 매출업 광고로 일종의 리뉴얼된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게 이제 외부에 노출될 때 어디 보이죠? 보통은 한번 리스트업 해볼까요? 리스터 첫 번째 뭐 이런 데 있어요. 저도 이걸 하려고 제가 캡처를 몇 번 떴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네이버 보면 웹기사 있죠. 네. 웹기사 클릭해 보면 뭐 JTBC나 MBC 또는 뭐 중앙 뭐 여러 웹사이트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요. 오른쪽 하단부에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마켓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굿땡도 나오더라고요. 굿땡도 하고 있고 지마켓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인스타, 페이스북에 나올 거고. 네. 기사 들어갔을 때 뭐 정식 기사, 광고를 제거한 거 외에 이제 광고를 오픈한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영역 활성화 될 거고. 또 어디 활성화 되려나? 그 지마켓 내부에서도 들어가요. 내부에서도 내부 포함됩니다. 안에서도? 네. 유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마켓 옵션의 내부 외부 지면들에 여러분 상품들이 계속 따라오는 그런 광고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 상품을 방문했던 고객 혹은 방문하지 않은 고객들도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이 질문 중에 있다가 제가 보겠지만 성과 보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성과 보고가 내가 어디서 들어왔다까지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클릭이 몇 번 있었고 전환이 됐다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잘 이루어지는 거 맞아?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리포트 보시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다면 23년도부터 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효과 좋으신 분도 있네요. 정말요? 볼까요? 상품 나름이라는 얘기. 경숙님이 그러셨구나. 맞아요. 일주일 해봤는데 효과가 좋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조금은 이제 상품에 대한 형태 혹은 상품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효과를 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5월달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광고비 오르는데. 광고비 오르죠? 안 오르나요? 자, 5월달 공지였습니다. 광고비 얘기 좀 더 할까요? 아니. 네. 5월달 광고였고요. 지마켓 PC 일부 광고 상품 종료. 그래서 이건 뭐였냐면 지마켓이 운영하고 있던 베스트 상품군 아시죠, 여러분들? 지마켓 베스트. 거기에 보면 대카테고리 기준으로 파워 상품이라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마켓 베스트로 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요. 또 상단 혹은 마지막에 플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베스트 상품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그게- 베스트백을 클릭하면 네. 이제 위에 상단에 카테고리 뜨고 거기에서 카테고리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했을 때 그래요, 나오는 맞아요. 광고. 상단에. 그냥 베스트만 대부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100만. 근데 준 카테고리 위에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대중소를 누르셔야지만 나오는 광고들이었어요. 그러다 효과성이 좀 안치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용에 대한 뭐 전체적인 뭐 다양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광고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게 실제 베스트를 침해했겠지. 그랬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는 PC 기준으로 삭제가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6월 달엔요.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상품 상세 정보와 에디터, 상품명 정책 변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지마켓 옥션에서 가장 크게 또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 교육센터 저희들한테 이것만의 특집을 또 영상으로 만들었었죠. 아마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거고요. 또 ESN 플러스에 크게 팝업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먼저 가장 6월 28일 날 에디터, 즉 상품을 등록할 때 2.0 등록 상품에 에디터가 필수인데 에디터 등록하는 이미지의 길이를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기본 처음에는요 4만 픽셀까지였다가 지금은 9만 픽셀까지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만 픽셀도 사실 많은 건데 특히나 상품을 좀 깔별로 종별로 파시는 분들은 페이지가 다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켓은 사실은 그거를 그룹핑을 통해서 좀 보여주길 원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에서 다 옵션을 좀 보길 원했었어요. 그룹핑을 해도 옵션을 표현해야 그룹을 클릭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그래도 어떤 컬러가 있는지를 보고 또 그룹핑을 클릭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룹핑이 또 너무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펼치기를 누르는 순간 밑으로 빵 떨어지다 보니까 4만 픽셀로는 상품을 다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9만 픽셀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됐네요. 증가가 되었습니다. 4만 픽셀 너무 짧았죠. 솔직히. 아까 이제 길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교육용이고 4만 픽셀이 실제로 셀링을 할 때 짧은 수치.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항상 뭘 도려내고 뭔가 물건을 팔았어야 돼.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매번 수정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사라진 거죠. 자, 두 번째는 7월 15일 날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은 상품 등록을 할 때 1.0에 그러니까 9버전 상품 등록에만 있었던 HTML 등록 기능이 2.0에도 포함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이미 해줬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저랑 아는 좀 친한 지인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팔아요. 네. 우리가 생각한 그분 맞아요? 네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2.0 도입을 하면서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HTML을 등록을 못하게 한다라는 정책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기존 1.0에서
A 태그를 사용을 무조건 해야 되고 스크립트는 차단시키겠다 이런 정책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2.0 넘어가야 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HTML로 팝업 제작했던 클릭하면 팝업 떴던 이런 웹 디자인을 다 버리고 2.0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에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팝업 링크를 띄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패션이나 디자인적인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면 기존에 있었던 그룹핑의 선택 리스트는 단순하잖아요. 그 부분보다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판매했던 상품 1.0을 2.0화 시키기에도 편리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시기가 저게 도입되면서 뭐 지마켓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 네이버가 단품 정책을 막 밀 때예요. 저 때는 오히려 네. 또 역으로 거꾸로. 아까 4월 공지 보면은 바뀌었던 것 중에 이제 뭐 1.0을 다시 가중치를 부활시켜줘 막 이랬잖아요. 네. 그 약간 여름 시즌이 시작하는 한창이 여름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월부터 한 8월까지 그때 이제 네이버가 쇼핑 안에서 옵션 상품 좀 걷어내고 단품 위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막 세울 때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지마켓이 1.0을 주고 노출 가중치를 동일하게 딱 주면서 이 HTML을 딱 적용한과 동시에 뭔가 그래도 좀 판매하기에 되게 빡빡했던 시스템이 정책이 좀 풀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짓수를 많이 가져갔던 판매자들이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언급했던 그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니까 다시 1.0이 쫙 자리를 잡고 HTML 소스를 막 넣기 시작하고 하면서 거기 판매량이 지금 장난 아니죠. 오히려 그런 쪽의 상품들은 젤리 케이스 이런 거 말고 다양한 품목이 팔린다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G마켓이 현재 네이버보다 매출이 더 높을 겁니다. 제 예상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던 시기가 아마 저 시기가 아닐까. 뭐 부연 설명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품명 글자 수 제한을 해제는 사실 아니에요. 확대라고 보면 돼요. 확대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지사항이 해제됐다 그래서 전 진짜 해제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의 상품명 작성에 1.0이든 2.0이든 50바이트까지였는데 약 25자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확대가 돼서 100바이트까지 50자 정도까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저게 늘어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상품명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줄이니까 거기는 상품명을 늘리고 있고 막 이런 현상이 이제 서로가 크로스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출의 기준을 정할 때 상품명 외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점이나 구별점을 좀 주려고 결국 그걸로 되게 찌질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서 그 사이트의 노출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난 G마켓 안에서는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 거고 그 노출의 기준을 정하는 그 사이트가 사실은 랭킹 순의 그 어떤 순서 배열을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패턴이라고 하는 자체를.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전체 사이트를 너무 괴롭히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오이니님 맞아요. HTML 2.0 도입 정말 좋아요.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용희님 안녕하세요. 지각입니다. 왜 이렇게 지각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6월달 공지였어요. 6월달 공지는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30일날 공지는요. 패션 카테고리가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그룹핑 즉 연관 상품 리스트 노출 위치를 조정이 돼서요. 상단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고객분들이 상품에 접속을 하는데 패션 상품인데 상품을 페이지를 보다가 보니까 뭐 A 모델 상품이 대표 본문에 나오고 있고 그 밑에 B3, B, C, D 상품들이 이제 그룹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보기를 누르는 순간 B, C, D, E 이런 다양한 옵션 그룹핑들이 맨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약 4만 픽셀 정도의 상세 페이지를 스크롤을 쭉 보면서 또 다른 상품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양한 패션 사업자님들의 디자인을 보면 기존의 1.0 상품은
디자인을 꾸밀 때 인트로 그 다음에 상품들의 옵션들을 쭉 배치하고 그 옵션 부분에 클릭한 그 상세를 그 상품마다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태를 2.0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2.0의 패션 사업자님들의 상품들에는 그룹핑이 위로 나오는 거예요. 위로. 그렇게 변경됐다는 게 6월 30 공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지 실장님은? 저거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맞아요. 근데 뭐 항상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거야 이렇게 막 가다가 쇼윈도에서 상품이 보일 때가 있고 매장 전체가 막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구매 욕구가 굉장히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마네킹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옷을 바로 가요. 근데 내 구매 욕구가 그렇게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장의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썸네일 상품 이미지에 있는 걸 클릭하고 그걸 직접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거냐, 아니면 들어와서 상품 리스트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먼저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죠. 왜냐면 모든 상품이 똑같지 않을 거거든. 맞아요. 상단에 있는 상품은 사실 리스트를 밑으로 내리는 게 낫다라고 봐요. 저는 하단에 위치한 상품들은, 그냥 순위적으로 하단에 위치한 상품들은 리스트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예요. 왜냐면 상단에 있다라는 건 그 상품이 뭘 잘 나가는지를 알고 있는 판매자인 거고, 그게 뭘 잘 팔았는지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는 밑에 있어도 돼요. 근데 하단에 있는 판매자들은 내가 지금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잘 나가는지도 잘 몰라, 뭐가 베스트인지도 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러면 일단 고객한테 다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리스트가 위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또 다르게 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줘야지, 누군가 이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라고 이미 딱 정해져 버리는 순간에 이미 순위는 또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주고 그 기능에 뭔가 약간의 유동성을 줘야 순위적으로도 유동성이 생기고 고객도 다양한 쇼핑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딱 한 곳만 바라보게끔 뭔가 유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전자 상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 뭐 선택하는 게 맞긴 한데, 네. 만약에 정한다라면은 뭐 상위에는 1등부터 10등까지는 리스트가 밑에 나오게 하고, 뭐 11등부터 밑에까지는 뭐 리스트가 먼저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타마케스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내가 그룹핑을 위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를 세팅할 수 있어. 우리 빨간색 사이트 있잖아요. 거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변경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7월 15일 공지였어요. 7월 15일에 2.0 주문 옵션 입력 정책 변경이라고 공지가 떴었죠. 자, 쉽게 말해서 2.0의 정책 중에 이제 현재 기준에서 옵션의 세계 조합형과 계산형 옵션이 불가했던 게 가장 큰 또 하나의 개선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 부분을 세계 조합 수용 가능하고요, 계산형 옵션 가능하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으로 변경을 할 때 특히나 커튼이라든지 또는 재단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계 조합형이나 또는 계산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없다 보니까 나 2.0을 할 수가 없어. 왜냐, 2.0은 단품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1cm, 2cm, 3cm를 다 어떻게 상품을 등록을 해? 100cm까지 있는데 이렇잖아요. 그래서 계산형이 등장함으로써 되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15일 근데 아직 문제요. 멀었죠. 사실은 저 옵션의 정책은 옵션 기능 중에 가장 좋은 사이트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웅 차장님은? 옵션이 제일 네, 좋은 여러 가지 사이트요? 뭐 등록해봤잖아요. 생각할 시간 좀 드릴게. 아야, 여기는 진짜 옵션 기능 하나는 진짜 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는 거. 옵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네. 최근에 가구 안 사봤구나. 막 배송일 지정하고 막 네. 이렇게 뭐 막 작성형도 막 넣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오늘 등등등의 여러 기능들을 진짜 잘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이 저는 딱 두 개가 있거든요. 어딘데요? 이 시장에서 딱 베스트 두 개가 네이버랑 11번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11번가는 옵션의 영혼을 팔았어, 내가 봤을 때. 11번가 진짜 잘 만들어놨어. 네. 네이버랑 11번가. 여기서 네이버 11번을 추천하시는 아니, 지마켓은 옵션 엉망이야, 솔직히. 엉망이야, 엉망. 아이, 뭐 여기가 지극히 덕주 실장님의 생각입니다. 네,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호수님. 지마켓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응원을 실어줘야지 뭐 또 이직 얘기까지. 에이씨, 글로 갈 바엔 그만두죠. 정말인가요? 지금도 바쁜데. 참고로 우리 아까 1시간 전에 우리 지마켓 본사분들하고 식사를 했다 이거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러고 왔는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넘어가시죠. 8월 18일 공지인데 네, 되게 깜짝 놀랄만한 형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실제 우리 CM분들, 매니저분들의 이메일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이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죠. 뭐 여기서 계속 우리가 예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옛날인가요? 7년 전? 네, 이 정도면 예전이 맞죠? 당신도 밥 먹었잖아. 그러니까 7년 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버튼만 누르더라도 그 버튼에는 CM들 카테고리별로 네, 담당자님의 이메일들 그리고 담당하는 상품들이 있죠. 그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하는 역할로 썼냐면 내가 정말 좋은 상품이 있고 가격도 시장에서 좀 좋은 가격으로 제한을 해줄 수 있는 행사 제한이요. 해줄 수 있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한 폼도 따로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습니다. 메일에다 썼어요. 네, 그렇게 메일로 쓰신 다음에 보내고 나서 다양하게 또 지마켓 행사나 그때 슈퍼들도 좀 많지 않을 때였어. 슈퍼들이 없을 때였을 것 같아요. 슈퍼들이란 이름은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픈됐다가 지마켓이 점유율 1등을 찍고 워낙에 또 많은 상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아쉽게도 이제 CM들이 좀 업무 부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없어지고 네. 추후에 이제 문의 같은 걸로 제한을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은 없어졌던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왜 지금은 공개하고 왜 옛날에는 왜 없애고 보여줬다 없애고. 근데 일단 보여줬을 때 기준으로 해서 그때 보여줬을 때랑 지금 보여줬을 때랑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는 윗분이 바뀌지 않았을까? 회신하잖아. 회신이요? 옛날에 회신 안 했거든. 그렇죠. 지금 회신은 하잖아.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위험한데. 이거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관련한 그 담당자분이 넌지시 이제 무슨 얘기 해주셨냐면 막상 우리가 옛날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출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관리도 안 되고 욕만 먹느니 이걸 좀 차단을 하자. 좀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서비스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이거를 더 많이 받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사실 닫았다라는 건 지마켓의 잘못인 건 맞지만 일단은 이거를 이제 했다가 다시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한을 안 한다는 거야. 외롭대, 심심하대, 뭔가 안 온다는 생각보다 이게 인입량이 적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이었냐면 이제 스마일 배송의 기획전을 받으면서 막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매출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또 이탈한 셀러들과 중소 셀러들을 좀 키워보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확장성을 좀 가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왜 안 올까를 고민해 본 거야. 딴 게 아니고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런 거 말고 왜 오픈을 했는데 막상 예전에는 막 그러더니 왜 지금은 메일을 안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야. 보내면 그러니까 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뭐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어느 누구한테는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보내면 연락을 안 하잖아. 쟤네는 이게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습관화돼 있으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 진짜. 하니까 행사 제한이 열렸는데도 저도 저거에다 메일 안 보내고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안 올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안 되겠지 뭐. 이게 되게 높은 거야 허들이. 어떻게 보면 상품 등록하는 허들보다 메일을 이렇게 오픈했는데도 메일 보내는 그 허들이 더 높은 느낌. 네. 그래서 망설여지는 저 사람 되게 까칠하지 않을까? 괜히 이런 생각. 난 저 사람을 몰라. 저기 떠 있는 뭐 김지은님, 김현수님, 김민 몰라.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 까칠할 것 같은데 이게 있는 거야 이미. 이게 내 스스로가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안 그러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그거를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기분이. 이 정도로 이런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뭐 방송이나 컨텐츠로 조금 더 딥하게 풀어줄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뭐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뭐 차장님 상품이나 내 상품을 제안서를 싹 해서 이렇게 보내놓고 얼마나 오는지 이거를 진짜 랜덤으로 뭐 조사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컨텐츠를 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예, 약간의 부담은 있더라. 뭐 이런 내용. 그런 건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뭐 노고와 리소스가 좀 투여될 수 있을지언정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우리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 또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실 때 저 신문고를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민원 넣는 거 얘기하는 거죠? 민원뿐만 네, 아니라 네, 네. 뭐 특허나 세무나 회계나 법적인 부분이나 아 그런 거 알아볼 때 이런 거 알아볼 네, 때요. 좋죠. 또는 일종의 이제 수입 관세나 이런 거 네.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관계부처에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대답해주니까. 아니 넣자마자 메일이 와요. 그리고 메일이 오고 언제쯤 담당 부서로 보냈다라고 그쵸, 또 메일이 그쵸. 오고요. 담당 부서 예를 들어서 관세청이에요. 그럼 관세청에서도 메일이 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모르고 딴 부서에 넣으면 얘가 이거 이관시켜 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나서 좋더라고. 해결이 됐으면 만족도 조사까지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피드백이 아예 처음부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아 내가 메일을 또 넣어야 되나? 내가 싶기도 메일을 해요. 그지같이 썼나? 아니면 내 상품이 그렇죠. 매력이 없나? 막 이렇게 느껴진다. 그럼 피드백이라도 좀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이제 있지 않아요? 난 최근에는 안 보내서 잘 모르겠네. 타마켓,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 또는 다른 마켓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작은 마켓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땡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면은- 땡땡땡이라든지 있어요. 그런 마켓들은 보내면은 회신 줘요? 회신 주는데 음. 바로 회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있다가 오기도 마찬가지로 음, 다만 오늘의 회신은 집- 와요. 오늘의 집도 한 10일 걸렸는데. 네, 회신은 와요. 뭐 예를 들어서 피드백은 제안에서 뭐 떨어졌다 이렇게는 와요. 하지만 지마켓 옥션은 제가 알기로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마켓 옥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다 한켠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 이거 막 이게 이제 저는 원래 생각하면 꼬리꼬리를 물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행사를 던져서 물건이 안 나갔어. 근데 내가 광고를 했는데 물건이 안 나갔어. 행사를 던지면 물건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광고 해보고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행사 던져도 되는데 양심적으로 진짜 이건 있어. 내가 광고 해봤는데 내 물건 잘 안 나가. 행사 던진다고 물건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건. 참고로 최근에 이제 저랑 진짜 친한 대전의 친구가 있어요. 네. 뭐 덕초이 시장님도 아시는 친구인데 홍삼을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 홍삼을 그치. 그 친구. 네. 고려 땡땡땡 홍삼이라는데 제가 이제 저랑 진짜 친한 지인 뭐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MD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얘기는 해볼게 하고 난 얘기 안 한 건 아니야. 실제로 얘기를 했어. 음. 이 내 친구 홍삼이 이런 홍삼인데 좀 볼래? 뭐라고 답변했냐면 어려운 시장에 들어오셨네요. 왜 굳이 어려운 홍삼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구매 데이터가 아예 없었어요. 이걸 행사를 넣으려고 하더라도 그 이력 그치. 자체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담당이긴 하지만 그 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위에가 있을 거고.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매출 보고를 했는데 너 이런 성과가 왔으면 구자수는 정해져 있고.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될 건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 입장은 또 이해가 되지. 그죠. 결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그 뭐 받고 안 받고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그 뭘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냐면 그러니까 막 광고비를 엄청나게 지출하면서 물건을 팔잖아요 우리가. 근데 광고가 뭐 DA 광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네이버에 뭐 어디에 걸리는 광고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300만 원 내야 된대. 그래서 제안이 왔길래 저는 이딴 광고 안 합니다 이랬거든. 네. 그랬더니 왜 안 하시냐고 이게 효과가 뭐 엄청나대요. 그래서 아니 뭐 거기에서 팔리나 내가 검색 광고에서 팔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팔 수 있대. 그래서 아니 나는 광고비를 더 들여서 더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내 회전율에 나는 정확하게 검색 광고만 해서 팔겠다. 이랬더니 막 계속 영업을 하는 거야. 드는 생각이 이거지. 여기다 노출하든 여기다 노출하든 저기다 노출하든 팔릴 물건은 팔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다 노출을 해도 안 나갈 상품은 그냥 안 나간다는 얘기야. 내 말은 이미 그거는 냉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좀 근데 스스로가 그 물건이 잘 나갈지 안 나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인 무언가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일단은 여러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일주일 피드백 보고 접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된다. 냉정하게. 그런 건 좀 필요하더라. 소혜진님께서 이제 질문을 좀 주셨는데 네이버 최저가로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어도 후기가 없으면 거의 확률이 없나요? 안 팔리나요? 판매될 이거. 확률이 없나요?라고 질문. 브랜드 제품이라도. 날개 돋친 나가요. 네, 브랜드 최저가는. 진짜예요? 브랜드 최저가는 날개 돋친 듯이 나가죠. 거기다가 찍어 놓으면. 근데 막 그 왜 텍스트에 무슨 혈서 쓴 것처럼 막 상세 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네. 완전 전단지 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이렇게 막 마모된 거 그대로 올려놓은 듯한 상세 페이지들. 브랜드가 그러면은 안 사죠. 그래도 신뢰도가 있어야지. 그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죠. 그게 최저가면 나가죠. 무조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라고 하면 진짜 박스만 등록을 하더라도 나가긴 나가요. 그렇죠. 보셨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리셀러 하시는 분들일 텐데 정품 즉 뭐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 공식의 상세 페이지를 지금은 못 써요. 계속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박스를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뭐 공기청정기면 공기청정기 박스. 그것도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에 최저가로 붙어 있으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요. 그건 나가요. 브랜드가 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오우위니님이 한번 여기 나오실래요? 오우위니님? 공개해. 그냥 메일 주소 이 사람이고 실명 이걸 이름도 써있네. 이 매니저인데 이거 왜 내가 지금 메일 보내는데 회신 안 합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돼요. 누굽니까? 여기 와서 여기 가운데 껴갖고 여기서 얘기하시면 돼. 그러면서 그거를 타이틀로 우리 세 명의 얼굴을 딱 해가지고 썸네일 넣고 누구누구 매니저님 메일 좀 읽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영상 하나 제작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싫어요? 네. 넘어가죠. 네. 10월달 공지였는데요. 네. 지구의 서비스가 종료되었죠. 네. 지구라는 서비스가 물론 지금 이제 오픈마켓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지구라고 하는 쇼핑몰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걸 처음에는 이제 이걸 G9이라고 읽어야 돼, 지구로 읽어야 돼라고 했지만 그때 이제 박보검 모델로 해서 지구라고 했었죠. 지구. 네. 이게 뭐 지구인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망했죠. 큐레이터 쇼핑몰 지구라고 해서 오픈이 돼서 G마켓 상품을 등록을 하면 이제 무료 배송 상품과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이 없는 상품 같은 경우는 지구로 복사시켜서 나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마켓 상품들의 이제 특가나 또는 되게 좋은 큐레이팅이 가능한 상품들이 전시가 됐던 쇼핑몰이었는데 12월 27일부로 종료가 된다고 10월 27일 날 공지가 됐습니다. 엊그저께 종료된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지는 10월에 공지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종료는 이제 12월 27일. 사실은 들어가잖아요. 저 들어가 봤어요. 왜요? 저기 아직 뭐하죠? 있어요, 지구가. 그럼 저기 뭐하러 들어가요? 이거에 있는데 상품이 없어요. 아, 그냥 메인에 이제 종료한다라고. 종료됐나 안 됐나 사이트. 들어가 봤다고? 난 네. 쇼핑하러 들어갔다고. 그리고 왜 들어갔냐 그런 거지. 지금은 아예 사이트 안 열릴 거겠지만 제가 12월 초쯤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상품이 없고 진짜 배너에 지구가 이렇게 종료가 된다의 안내가 있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품 종료를 안내하는 거죠. 상품 내려달라. 아니면 강제 종료된다라는 안내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거요? 초창기에 저는 왜 저걸 기억하냐면 제가 전동일 1등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지구가 같이 나왔어요. 소셜이 항상 한창 나올 때. 네. 그래서 지구에도 해볼까? 뭐 그때 이제 뭐 네이버 1등에 위메프 그다음에 티몬 뭐 이런 쪽에다가 행사를 돌릴 때니까 반값 막 이런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인율 최저가만 찍으면 뭐 어차피 그때부터 온 거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팔았었는데 지구가 나왔길래 지구에도 올렸거든요. 근데 같은 최저가인데 얘는 안 나가지 막 이랬던 기억이 좀 있긴 한데 네. 그 당시 G마켓이 워낙에 전동이를 잘 팔았어서 지구보다는 그냥 일반 구장에서 훨씬 더 잘 나갔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지구에서 조금 해볼까 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핫팩 막 이런 거. 네. 근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지구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오픈 당시에 제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지구 전사 교육을 했었어요. 직원들? 네. 직원들이 지구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A 강의장 꽉 찼었으니까 한 80분 정도? 아 많았죠. 네, 80분 정도가 오셔서 이제 그분들이 지구를 오픈하면서 이제 G마켓의 이제 판매 형식들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런 교육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고 지구가 좋았던 점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엔사 노출에서 이제 핫딜 구자에 지구 상품으로 등록한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행사 상품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G마켓 행사를 안 하더라도 지구에 등록이 돼서 지구에 오픈이 되면 그게 행사 데이터가 들어가서 행사 상품으로 네이버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아 핫딜 영역에 네. 그건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구를 또 강력하게 또 밀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폐지되고 서비스가 종료된다니까요. 좀 아쉬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건 있는데 없어지는 건 맞아요. 빠르게 정리. 네, 11월 2일 공지였어요. 11월이었죠. 네, 할로윈데이 때 좀 전국민적으로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사태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넘어가 참사야. 네, 참사죠. 네, 참사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공지로는 이제 경찰 제복, 유사 경찰복 이 당시에 공지 네. 뜨던 거. 이 공지가 이제 뜨면서 상품 등이 이제 경찰복을 등록한 상품들을 판매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요. 상품은 이제 등록하는 게 아니었지만 G마켓이든 네이버든 보면은 등록이 돼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N사 거 봤는데요. 이미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던 형태였는데 지금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아예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원래 팔았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나 있는지도 몰랐네. 제가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이거 공지 뜨고 나서 누구한테 가르쳤는지 아세요? 누구? 파티용품 파는 분 우리 스투피드. 스투피드 우리 스투피드라는 파티용품 뭐 거의 점유율 1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거야. 그 정도 되시는 우리 교육 받으셨던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카톡 보냈어요. 11월 2일 날 이런 공지 떴습니다. 뭐 보내달라고? 아니 뭘 보내죠? 조심하시라고. 오케이. 예. 상품 등록 상품 경찰복 판매되는 거 있으면 혹시나 그러면 없애라. 주의하셔라라고. 근데 뭐 그분은 뭐 보내드렸어요. 흡혈기나 팔고 뭐 귀신 팔고 그런. 알아봐야겠다라고. 아니 왜냐면 할로윈 전문 또 하시니까요 그분은. 넘어갈게요. 잔인한 것만 팔더라고. 팔 잘린 거 막 이런. 할로윈이니까요 그렇죠. 네, 11월 9일에 공지였습니다. 선물하기가 오픈이 됐었죠. 네. 업계에서 왜 G마켓이 안 나오지 했는데 드디어 G마켓도 선물하기 서비스가 오픈이 됐었죠. 저희가 이걸 또 통해서 선물하기 특집 영상을 또 찍었었어요. 그래서 선물하기에도 좋은 점들 가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네, 좋았던 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영상에 좀 담겨놨으니까요. 읽어라 이렇게. 네. 참고로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상품 선물하기가 되는 상품이면 자동으로 선물하기가 주문으로 들어옵니다. 네,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12월 요번 달 공지였죠. 요번 달 공지는 부가 서비스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서비스가 G마켓 포커스 도입 점수가 기본적인 0점에서 10점으로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G마켓 포커스 플러스 20점에서 30점으로 정렬 점수가 됐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검색 키워드와 상품 간의 연관도 정확도를 높여 후순위 노출되면 상품도 노출 순위에서 업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에 정렬됐던 상품들이 지금은 대거 조금 최적화를 좀 시키기 위해 랭크 정렬이 좀 되는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덕주 시장님 강의 때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담았었죠.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이거야? 네. 큰 변화 없다. 끝. 진짜로 뭐 큰 변화 없다. 뭐 쓸데없는 게 걷어졌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요? 리스팅에서 걷어내고 광고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이상한 게. 아마 지금 CPC 영역은 난도질 당했을걸? 뭐 이상한 쓸데없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어 진짜. 그 자동 그거 하면서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광고비 약간은 광고비 상승 안 했어? 뭐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안 받아줘갖고 대형 차장님이 그 광고비가 올랐어요. 그게 그것 때문인 것도 있고 지금 이제 1월부터 또 그 설 특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쿠폰 풀리거든 또.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막 생기면서 뭔가 광고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전자에 이미 그 덤핑을 쳐놓은 게 저 리스팅을 바꾸면서 광고 쪽이 완전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정리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주 걸리지 않을까. 2주 정도요. 와. 네, 그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와닿게 얘기해드리면 제가 뭐 하루에 지마켓의 한 코드의 그 주력 상품 하루 지출 비용이 약 28,000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지금 48,000원 나가요. 거의 2배 가까이네요. 네. 두 배, 두배 두 배네요. 넘었네요? 뭐 아니 두 배는 못 넘었는 2배 정도. 건데 그만큼 이제 상승한 게 있어. 쓸데없는 클릭이 많아요. 그 이상한 게 많으니까 걔네 뒤집어 엎으려고 순위권 또 상승시켜 놓으니까 PPC만 올라간 거라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건. 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 지마켓이 그리고 옥션 포함해서요 공지하고 정책 발표했던 부분들을 크게 10가지 좀 봤고요. 뭐 지금 현재 우리 판매하면서에 대한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아직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다음 우리 파트는요, 저희 채널 얘기 좀 해야죠.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을 좀 뽑아봤거든요. 뭐였던 것 같아요? 나죠. 뭐 어떤 거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창업하고 싶니? 뭐 이거 오픈마켓 창업 준비하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덕주 시장님 메인으로 해서 저랑 우리 현주 강사님하고 페이지 촬영한 우리 거는 CF 찍었던 거 있죠. 그게 진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보시고. 제일 순수한 거야. 네, 오픈마켓 창업 준비하시나요? 이런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상품 등록하는 게 영상의 조회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마켓에서 이제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제작을 해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모토벨로라고 하는 전동 자전거 우리 대표 사장님의 여러 가지 이제 브이로그 그리고 인터뷰 영상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품 등록을 비롯해서 그리고 광고, 상세 페이지 이렇게 영상의 조회수가 많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구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영상 빠밤. 이게 중요하지.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회수는요. 뭐 어느 괜찮아. 정도의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상이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구독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상품 등록 그리고 판매 시작하기 그러니까 기초 영상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상위 노출 중요하시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상위 노출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그리고 파워 클릭 시작하기 제가 하는 영상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게 되는 영상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그 전 거를 보면은 좀 재미 위주로 나왔던 영상이라고 보면 좋고요. 지금의 구독을 많이 증가시킨 거는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판매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우리 그럼 여러분들 비중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성분들 참 이게 30% 아쉬워. 정도? 난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남성분들이 70%예요. 많으시다. 너무 아쉬워. 여성이 좀 더 많았어야 되는데. 왜요? 아니, 근데 뭐 여러 의미로. 네. 우리 여성분들이 좀 덜 들어오셨어요. 남성분들이 좀 많다라고 저희 비중이 그렇게 우리가 막 뭐 꼰남처럼 이렇게 화장도 하고 들어와야 되나? 아니 이런 수치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남성이 많다라는 게 좀 아직도 사회가 그렇게 많이 안 변한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온라인 창업 쪽에서요. 여성들이 뭐 들어와서 뭐 내 얼굴 팔 것도 아니고 뭐 나도 결혼하고 그랬는데 뭐 의미가 있나요? 없지. 옛날에야 그랬으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저런 수치를 보면은 여성이 또 더 잘하고 뭐 창업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많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기회가 이제 많이 없는. 음. 저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보면 반증이 될 수 일종의 있으니까. 사업자 창업하시는 분들의 비중이라고 보면 여성분들의 창업자분들이 좀 적은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현재 사회 풍토상 조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보는 어떤 상품의 퀄리티나 상세 페이지의 느낌과 남성이 보는 그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연령대를 보니까요. 연령대는 35세에서 40세. 딱 저희 우리 진행자들의 나이대 군이에요. 일단 저희 25에서 34인데. 여기 30%. 음. 누가? 나 여기? 28. 동생이었어? 28. 동생이었어? 형 28.4. 동생이었나? 만 2살 깎이는 거 아니야? 아 이제 만으로 내년 6월부터 만 연령을 그러니까. 정책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직 아니실 것 같은데. 아싸. 네, 그래서 연령대를 보면은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수치를 보면요, 10대, 아이, 10대도 조금 있어요. 10대도 좀. 아 진짜 2.5%는 한번 출연 좀 해주세요 지금. 65세 이상이면 여기 출연해줘야 돼. 65세 저희 이제 어. 아버지, 저희 부모님 세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면 저는 이제 아예 그냥 개인 과외를 시켜드릴 거예요. 여기 진짜. 한번 출연하자 진짜. 18세에서 24세 저 6.9%랑 2.5% 진짜 한번 출연해야죠. 네, 지금 비중을 보면 이제 10대 분들과 그리고 60세 이상 분들은 우리 강사님들 좀 만나자. 그러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비중이 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기회가 되게 좋을 수 있는 타겟 시장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가장 또 상품 많이 팔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버 상품들이 있죠. 의료 실버, 우리 코로나 열기로 인해 마스크가 많이 팔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60세 이상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핵심적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는 뭐 이렇게 전 다 오픈이 되니까 최근에 제가 알리바바에서 뭐 샀는지 아세요? 알리바바에 산 게 뭐냐면 샘플로 하나 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돋보기 안경입니다. 이 돋보기 안경이 일본제 돋보기 안경인데 이렇게 여기서 뭐 연예인 이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윤모모 씨의 그 우리 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여사님. 윤여정 그죠. 윤여정님 배우님의 미나리. 네, 배우님의 미안해. 배우님의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을 드냐면 이게 열려요. 이렇게 돋보기. 근데 돋보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돋보기에 이렇게 열리는 안경을 좀 봤거든요.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좀 말렸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보시는 수치처럼 60세 이상의 이런 뭐 흔히 말해 실버라고 하죠. 실버 상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으니 그 분들이 저희 교육을 듣고 있는 게 되게 전 좋지만 지금 솔직히 2.5%면 너무 적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또 HS님 간만에 저한테 시비를 터시네. 65세면 덕주 실장님하고 별 차이 안 나네. 아니 난 69. 생각은 자유. 오케이 넘어가요. 넘어갈게요. 구독자님의 유튜브 이용 시간대. 네, 전에도 한번 봤지만 가장 진한 색상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리 영상을 비롯한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예요. 보니까 아침에는 당연히 안 보시고요. 저녁 때, 그 중에 화요일이 가장 또 저녁 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한번 특집을 한번 또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저 오전 6시에 해요. 허열 허열 때? 뭐 어차피 다시 보기 하고 뭐 자기 맘대로 보고 싶을 때 들어오는데 뭘 제일 많이 보는 시간에 그냥 오전 6시에 하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우린 퇴근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고 뭐 알아서 봐라. 그다음에 다시 보기 올려주던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청개구리 덕주 실장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네, 접속 국가를 보니까 당연 대한민국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난 깜짝 놀랐던 게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나 본 거야 나.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 다 나본 거야. 내가 봤을 때. 13,000명. 나 그쪽 미남이거든. 와 보세요. 13,000명. 터키까지 내가 뭐 말레이시아도 내가 먹었네. 아르헨티나는 내가 아니야. 차장님일 거야 아마. 말레이시아? 왜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가 특이했어. 나야 나. 한민족.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저는 오히려 중국이 좀 랭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안 되나 봐요? 아예 안 되죠. 안 되나? 우리나라 이쪽으로 오려면은 그거 써야 된대요. 변환기. VPN? 네, VPN. 근데 우리 유튜브 보러 들어오신 분이 아마 VPN 쓰셨던 것 같아요. 그거 나는 못 본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수치가 없는 것 같고. 야, 우리 글로벌 스타네. 뭘 이렇게 많이 봤어? 그러게요. 보시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어. 아마 이거 아니에요? 외국에 놀러 가셔서 보셨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렇게 오래 본다고? 아, 아니겠지. 정신 나갔지. 이거 놀러 가서는 놀러 가서 이거 보고 있으면 정신 나간 인간이지. 이게 아니 놀러 가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정신 나간 거지. 놀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이렇게 스크롤 돌리다가 딱 돌리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인가 보가. 인도네시아 3위잖아. 아니, 우리 자막을 내가 때는 영어 해놔야 돼 영어. 아니 딱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덕주 시장한테 본 거야. 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말 잘하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거에 대해 많이 알지? 말하는 한국 가서 성공한 사람이구나. 말해서 성공했어. 와 진짜 다국에서 보네. 신기하네. 네, 뭘 강한이 검색했을까 보니까요. 내 시청자분들의 검색어 역시 네이버 검색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스토어도 관심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덕준 시장님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지마켓과의 N사와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전략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쿠팡 11번가 빠짐없이 지마켓 교육 들으시면서 같이 검색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분석됐어요. 더 많은 사이트를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너무 우리가 판매 관련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한 사이트를 이야기해서 그쪽 보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 채널에서 이제 교육 관점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각 파트를 구분짓지 않고 막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다양한 접속 인원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한번 해보자. 롯데온 신세계 SSG 빨리 얘기해. 타 사이트 다. 쿠팡 11번가 티몬 채팅에 쳐. 오늘의 집 그렇게 해서 다 나오는 곳에 우리 막 나오는 거야. 아니 이상하게 여기 구독자가 늘어나면 내 채널도 구독자가 늘어. 동시에 늘어요. 동일하게 요즘에는. 이게 웃기다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김대용, 김덕주, 신사임당. 부익남 됐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볼 때 우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말한 이 언어 자체, 음성 변화가 키워드로 작용이 돼서 유튜브의 검색 로직에서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뜨는 애들 다 얘기해 그냥.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뽑아봤습니다. 판매 관련돼서요. 질문 한번 보니까 우리 희경님도 들어와 계시죠? 희경님이 질문 주신 건데 선물하기 서비스 따로 손댈 수 없어서 너무 간단하고 좋은데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변경된 걸로 아는데 선물 주었다가 환불 시 수수료 역시 없는 거죠?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내 지인한테 지마켓 상품을 선물하기를 줬어요. 내 친구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상품에 대해서 주소지를 안 적었다. 그러면 주소지를 안 적게 되면은 환불 처리가 돼요. 보내는 사람한테. 그때 지마켓 수수료가 차감돼서 들어오냐? 아니죠. 100% 환불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국에서도 지마켓 작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왜 하지 마? 그만해. 네, 정답은 그만해. 네. 우선은 지마켓 중국에서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류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품 인증서라든지 또는 국내 사업자 인증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지마켓 고객센터에서
해외 직구라고 검색을 하면 입점 방법에 대한 페이지가 있어요. 지난번 영상 때 한번 설명드렸던데 그 부분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알림 어떻게 설정하나요?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은 모바일 앱이 기존에 있던 지마키 옵션 모바일 판매자용 앱이 있다가 지금은 아직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모바일에서 난 주문을 확인하고 싶다. 가장 첫 번째는요. 주문이 들어오면 실시간은 아니지만 지마켓에서 메일로 주문 알림을 해줘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발송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전에 한 번인가요? 응? 오전에 한 번 정도 메일이 와요. 아 매일 아니 1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와요? 1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응. 실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걸 기준으로 주문을 확인하진 않아요. 메일에 들어가서 주문 왔구나 이게 아니라 확인 잘 안 하죠. 그쵸. 그래서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부 이제 서드 파티 앱들이 있어요. 뭐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샵키퍼 아직 있나요? 샵키퍼? 저는 그런 거 안 쓰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셀로 모바일 버전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면 모바일로 주문을 볼 수 있다. 그냥 네이버로 메일 설정해 놓고 그 메일을 중요 알림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메일이 1시간에 한 번 올 때마다 뭐 실시간 확인하실 건 아니니까 모바일에서 그 메일이 올 때마다 뭐 알림 받으시고 확인하시면 되죠. 뭐 그거는. 근데 사실은 주문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것보다는 제가 기준은 뭐냐면 아침 출근하고 8시 혹은 9시에 주문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때 주문 처리하고요. 그리고 퇴근 전 배송 마감할 때 4시쯤 주문 처리하시면 돼요. 그걸 주문 확인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정하셔갖고 주문 확인 처리하고 한 달에 한 배송 번 오시나 보다. 준비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분이야. 좋습니다. 위로해드려. 네. 지철님이 이제 또 질문 주신 거는데요. 상표권이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출원 단계고요. 라벨이 OEM으로 브랜드에 인쇄되어서 이미 판매되고 있긴 한데 사진 증빙 자료와 출원 증명 제출을 하면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 등록하는 브랜드 교육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거예요. 브랜드 등록 출원증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드렸죠. 출원 증명서 스캔 하셔갖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이미지, 그러니까 인쇄되어 있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상품 이미지까지 올려주시면 브랜드 등록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출원이 실제로 된 것만 받아야 된다라고. 사실 그러면 좋죠. 10개월 있다가 발견하면 어떡할 거야? 테라님 질문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인데 선물하기 다 N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분께 답변을 드렸냐면 N으로 되어 있는 상품은 선물하기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설치 상품이라든지요. 또는 이제 배송 불가한 이제 상품들이 간혹 있어요. 쿠폰이라든지, 쿠폰이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 상품이라든지 몇 가지 품목들 중에 리스트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 상품 제외하고는 다 Y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평가 전문가님 질문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등록하려고 하는데 6,000에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860에 6,000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비율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돼요. 2,000에 6,000으로 올리자니 기존 상세 페이지의 가시성이 제가 이게 딱 정리할게요. 이게 뭐냐면 에디터의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에디터 가이드 기준이 6,000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분 가로 860 픽셀은 맞아요. 그리고 총 9만 픽셀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누가 860 픽셀에 9만 픽셀까지 이미지 하나 통 만들어갖고 통으로 그걸 등록해요. 아니에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상세 페이지 등록을 할 때 잘라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분할 등록. 아니 저분은 이미 가로 사이즈가 망해 있잖아요. 뭔 소리야? 2,000이면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00에 600이 그 에디터 등록할 때 기준으로 이미지 하나하나씩 등록하는데 가이드거든요. 가로가 2,000에 600이요? 2,000? 2,000이 올라가요? 가로가? 올라가요. 에디터는 이미지 등록하는 게 6,000에 6,000까지 등록하는 거야.
하나 등록할 때의 기준.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6천 이상의 등록이 가능한가 보다. 가로 860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석이죠. 1.0 정석. 근데 2.0에 이게 왜 오해가 있냐면요. 2.0 에디터는 이미지를 그냥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가 큰 이미지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냥 리사이징이 되거든요. 그게 6천원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이거 보고 사람들이 6천을 만들어야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860픽셀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제한 높이는 9만 픽셀까지 만드시는 건데 얘를 자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르실 때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1500 픽셀씩 자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자르는 걸 어떻게 또 하고 싶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모든 프로그램 다 써봤지만 포토샵만한 게 없어요. 포토샵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만드시거나 뭐 할 때 포토샵의 자르기라도 사용하시면 일괄 저장을 할 수 있다 인 겁니다. 자, 충격적이었어.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질문들 이제 광고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조사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 광고 시간을 앞당겨서 설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광고는 말 그대로 모바일 플러스가 같은 CPP 광고 있죠. 그러니까 17시 50분에 입찰 마감을 하는데 나는 그 입찰 마감 시간대가 꼭 그 시간대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진 않고요. 광고 시간에 미리 입찰 세팅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낙찰 시간에 본인보다 원하는 순위를 가지진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해당 시간 가깝게 새로 고친 버튼 누르시다가 옥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4시 50분경에 변경 신청을 누르게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2시나 3시나 미리 1위 낙찰 희망가 미리 세팅하면 되나요? 무조건 마감 시간에 해야 돼. 또 얘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원하는 순위를 가지지 못할 거다. 유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재현님 질문은요. 모바일 플러스 검색에서 상품 선택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냐. 이게 뭐냐면 우리 마우스라는 키워드를 플러스 광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상품명이 없어서 상품을 검색을 하는데 상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마우스가 상품명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CPP 광고를 하실 때 첫 번째는 키워드는 내 상품명에 포함된 키워드가 상품 조회에 나온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우스긴 한데 나는 마우스의 이름을 마우스를 안 썼어요. 그래도 상품 번호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품 번호. 네, 그렇게 알고 되시고 여기서 하나 더. 옥션은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돼요. 상품 번호를. B를 소문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명등 보실 때 주목할 만한 상품 여기를 참고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순이니까 랭크 순. 판매 랭크 순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보는 거고 다른 부분을 보면은 그게 안 맞아지겠죠. 광고나 이런 쪽은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검색어에 맞는 랭크 순에 등록된 카테고리는 그게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 영역을 보는 게 맞다. 그 영역의 이름은 포커스를 단 사람, 프리미엄을 단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네. 마지막 질문까지 볼게요. 아까 AI 매출업 광고 질문인데 광고 효율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상품별, 키워드별 세분화 확인이 안 된다. 수익률을 보고 싶은데 뭘로 판단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출업 광고는요. 통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수익률을. 다만 키워드, 상품명 이런 일종의 항목별 리포트가 제공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광고 자체가 그런 형태의 수익률을 따지는 광고가 아니라 노출을 했냐, 그 다음에 전환이 됐냐, 광고비 대비한 이익이 얼마냐 이 정도에 대한 로아스, 즉 광고 효율을 따지는 광고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광고 효율이 안 좋다고 하면 끄거나 하거나 혹은 다른 상품으로 하거나.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상품 하나하나 시켜갖고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좀 다 봐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덕주 실장님이 생각하는 22년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또 한 번의 성장이 있었던 한 해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가전과 가구가 망해져 가는,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그 외에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나 캠핑까지 영향이 이제 미쳐지겠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 안 좋았는데 뭐 내년도 안 좋겠냐라고 뭐 시장 전망하는 사람들은 다 더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레드오션이라고 했는데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막 다 힘들다고 하지만 분명히 팔리는 상품들은 있고, 내가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글로벌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도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면은 사실 널뛰긴 하지만 1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를 더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내년에도 뭐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앞서 말한 가구나 가전은 이미 그 업계에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악이다. 뭐 이런 건 뭐 지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사 안 하고 그러는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져서 그런 대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22년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전체적인 시장 기준으로 하면은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았던 한 해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대모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진양철 회장님의 성대모사. 나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할게. 얼굴 가리고 해야 되는데. 할것 같아. 잘해야 돼. 아니야. 초밥 개수 몇 알이고? 230알이나. 아니 이거 이거 왜 했냐면요. 이게 진양철 회장님 성대모사인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야. 아니 누가 똑같다 그래서 뭐. 아니야 이거 아니, 연기 대상.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저는 그 영상의 그 대사를 보고요. 진짜 와 성공하려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겠구나. 디테일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다 사업가들이잖아요, 여러분들. 23년에는 그 디테일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성대모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뭔 말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개그 욕심. 우리 선물 드리는 시간 해야죠. 더워. 네. 선물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송중기. 성준이야? 웃겨. 네. 더워. 우리 선물은 시상 발표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채팅창에 항상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죠? 몇 장 줄 거야? 3장. 3장 줄 거야? 네. 눈치 게임. 다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다 이해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지. 연말이니까. 눈치 게임. 포기. 포기. 호승님 포기. 페페님 우선 당첨. 자, 페페님 당첨 1. 하나. 네, 우선은 자 페페님이 당첨됐습니다. 지금요. 우리 지금 매니저님 페페님께 한번 하나 링크 올려주세요. 정윤님. 네, 정윤님, 정윤피님, 네, 2. 네, 정윤피님 2 들어왔습니다. 정윤피님도 당첨. 지금 눈치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네, 다음 연속되는 숫자를 넣어주셔야죠. 네, 힐링님 3분께 광고성 2번이. 네, 역시 지금 채팅 올려주신 분, 물론 다른 분들도 지금 올려주셨는데 소영님, 혜진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또 채널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소통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다음 주 또 화요일날 23년 새롭게 또 지마키 옥션 소통방송 창업TV 김덕주, 김대용이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